네, 안녕하세요. 대한비뇨기종양학회와 함께하는 방광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광암의 증상과 또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한비뇨기종양학회 교수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비뇨의학과 구자윤 교수님, 그리고 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 김경원 교수님, 부산백병원 비뇨의학과 이찬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네, 먼저 바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암을 의심해봐야 하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소변에 혈액이 함께 나오는 혈뇨입니다. 그리고 방광암 환자의 약 85% 정도에서는 소변에 피가 나오는 혈뇨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방광암에 걸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이라도 유관적인 혈뇨가 있었다면 방광암을 의심하고 비뇨의학과를 찾아서 검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소변에 직접 피가 보이지 않아도 혈뇨일 수는 있는 건가요? 혈뇨는 크게 유관적 혈뇨와 미세 혈뇨, 편미용적 혈뇨라고 부르는 그 혈뇨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유관적 혈뇨, 눈으로 보이는 혈뇨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제 미세 혈뇨라고 해서 내가 소변을 보면 색깔도 노랗고 괜찮은데 네. 소변 검사를 하면 피가 나왔다 한다. 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미세 혈뇨인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빨갛게 소변에 피가 나오진 않지만 혈뇨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따라서 방광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 나이인 만큼 우리가 40세 이상이면 유관적으로 혈뇨가 보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해서 혹시 내가 보는 소변에 피가 섞이는 미세 혈뇨가 아닌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미세 혈뇨가 나왔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방광암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 혈뇨의 경우에는 2번 이상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경우에만 저희가 방광 내시경 등의 이런 추가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방광 같은 노로상피세포암이 원인인 경우는 보통은 3%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런 미세 혈뇨의 가장 큰 원인은 방광암보다는 염증이나 결석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 혈뇨가 나왔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방광암의 주요 증상이 또 혈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혈뇨 이외에 방광암의 증상, 방광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방광암이라고 해서 특징적인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다시피 혈뇨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혈뇨 자체를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혈뇨 자체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광암에서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은 혈뇨가 있긴 하지만 통증이 없는 혈뇨입니다. 통증을 동반한 혈뇨는 방광염이나 요로결석 등 종양이 아닌 다른 비뇨기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혈뇨가 보인다고 하면 일단 비뇨의학과에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을 받아봐야 방광암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초기 방광암 단계에서는 혈뇨 이외에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암이 진행되면 갑작스러운 요이나 방광 자극 증상과 같은 배뇨 증상, 골반 통증, 옆구리 통증, 하복부에 덩이가 만져진다는 등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 또한 굉장히 진행된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에 혈뇨 관련된 검사를 우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방금 방광암 초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현재 국가나 의학계 차원에서 권장되고 있는 방광암 조기 검진 방법은 없지만 고령이나 흡연, 직업상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등 방광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기적인 소변 검사나 요세포 검사 등을 통해 방광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유관적 혈뇨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비뇨의학과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광암은 진단 당시의 병기가 환자 이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조기에 발견된 방광암은 5년 상대 생존율이 약 85% 이상을 보이지만 전이성 방광암의 경우 5년 상대 생존율이 11%대로 급감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PSA, 대장암은 CA 이런 피검사로 스크리닝 검사를 해서 안 좋게 나오면 그
암에 대해서 한번 검사해보세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방광암은 아직까지 그런 검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방광암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혈뇨가 있으면 혹시 방광암 때문이 아닌지 좀 검사를 이렇게 진행하라고 권고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방광암의 진단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네, 방광암의 진단 방법은 요세포 검사, 방광 내시경, 초음파, CT, MRI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방광암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는 바로 방광 내시경입니다. 내시경이요. 네. 흔히들 방광 내시경 많이 아프셔서 많이 좀 거부하고 하시는데 그럼 다른 검사로 대체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요세포 검사는 특이성은 높고 물론 제가 소변 검사에서 이제 암세포가 있나 보는 검사니까 아프지도 않아요. 네. 비침습적이지만 민감도가 굉장히 낮아서 이건 주로 방광 내시경 할 때 우리가 보조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검사이고요. 초음파 검사 역시 이렇게 초음파 보는 거니까 뭐 아프지도 않고 굉장히 뭐 수월하지만 초음파는 그냥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 정도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그럼 그보다 정밀한 CT나 MRI는 어때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CT나 MRI는 우리 사람을 보통 한 5mm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암종 중에 한 2mm, 3mm 되는 작은 암들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나 MRI는 방광암을 진단하기보다는 방광암을 진단한 후에 병기 설정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혈뇨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 방광 내시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광 내시경 검사는 방광암을 확진하는 표준 검사입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서 위암, 대장암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방광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혹은 관련된 특정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방광 내시경 검사 자체는 일단 요도를 마취한 후에 방광경이라고 하는 기구를 요도와 방광에 삽입해서 육안으로 방광 및 요도 내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이제 겁내하시는 이유 그리고 불편해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방광 내시경을 아무래도 좁은 요도를 통해서 진입을 시키기 때문에 검사를 한 후에 배뇨톡이나 요도 불편감이 조금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과 같이 최근에는 다양한 각도로 구부러지는 연성 방광 내시경을 일반화되고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작용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방광 내시경상 종양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직검사와 같은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하거나 혹은 추후에 수술방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작은 조직 그리고 출혈이 직접적으로 막 나지 않는 그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직검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방광암 진단 시에 세포 악성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세포 악성도 또는 세포 분화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광암 치료 예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WHO가 1973년에 제시한 분류법에 따르면 분화도가 정상에 가장 가까운 경우 1등급, 그리고 가장 나쁜 분화도를 보이는 경우를 3등급, 이 둘에 속하지 않는 중간 분화도를 약 2등급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분화도를 구분하기 위해 검사자 간에 많은 오류를 보이는 중간 분화도 2등급을 제외하고 저악성도의 유두양 요로 상피 종양과 저등급 그리고 고등급 세 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세포의 악성도는 질병의 재발과 그리고 진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팩터이고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렇다면은 방광암 진단 시 병기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방광암의 병기는 그 암의 크기가 아닌 암의 뿌리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로 정해지게 됩니다. 신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 크기로 몇 개 정할 수가 있는데 네. 방광암은 방광 안에 암이 크든 작든 암의 크기는 이런 재발률에 영향을 미치고 네. 몇 개 하는 병기는 이 암 뿌리가 어디까지 갔나로 우리가 그 정해지게 되는데요. 방광암의 뿌리가 방광 점막까지 있는 경우가 1기, 그리고 점막을 지나서 근육까지 침범한 경우가 2기, 방광벽을 넘어서 방광벽 옆에 지방층까지 그 뿌리가 나간 경우를 3기, 그리고 다른 장기에 정의된 경우를 마지막이 4기로 봅니다. 방광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암이
근육을 침범했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암종에서는 1기, 2기 큰 차이가 없지만 방광암에서는 1기, 2기 나눠지는 그 암뿌리가 근육을 침범했냐 아니냐로 굉장히 중요하게 구분을 하고 있고, 방광암의 뿌리가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를 비근침입습 방광암, 근육까지 침범하는 경우를 근침입습 방광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근육을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영상으로 알 수가 없고, 그 TURBT라는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을 해야지만이 정확히 암의 뿌리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광암이 말씀드린 대로 방광벽을 넘어서 3기, 다른 장기로 넘어간 4기에서는 CT나 MRI 같은 영상을 통해서 다른 임파전, 림프절 전이나 다른 장기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광암의 병기가 더 진행되기 전에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혈뇨, 주요 증상인 혈뇨에 유의하시고요. 또 이 혈뇨가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은 비뇨의학과에 방문해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광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방광암의 치료를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